네, 순간 상상을 해봤는데 진짜 울컥해지더라고요. 손흥민이 웸블리 스타디움 3층에서 동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이요. 아직 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걸 보려면 두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우선 4강전은 2월에 치러집니다. 경기 후에 대진 추첨이 있다고 했었죠. 긴장돼서 죽겠구만 스카이 스포츠에서 시간을 질질 끌더니 40여 분이 지나서야 추첨을 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순번을 매겼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1번, 리버풀이 2번, 뉴캐슬이 3번, 토트넘이 4번이었습니다. 뭐 시간 끌 거 없이 곧바로 공을 들어 올렸는데 첫 번째 뽑힌 게 홈경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먼저 뽑히는 게 좋은 건데 아쉽게도 아스날이 먼저 뽑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리버풀이 뽑히길 바라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뉴캐슬이 뽑히면서 토트넘은 리버풀과 붙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뭐 그럼 이제 나머지 바랄 건 하나, 토트넘이 먼저 뽑혀야 홈에서 경기를 하죠. 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토트넘이 2월에 홈에서 리버풀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때 서로 100%풀 전력 가동돼도 경기 모를 거고요. 1월에 챔스도 병행하면서 선수단에 문제가 생길지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라인업으로 붙게 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주말에 토트넘이 리버풀과 붙게 되는데 이틀 후 경기처럼 카라바오컵 준결승도 붙게 된다? 그러면 솔직히 매우 불리합니다. 보세요. 지금 토트넘은 풀 전력을 가동했습니다. 맨유전에 3대1이 됐을 때, 3대2가 됐을 때 변화를 주고 싶어도 변화를 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리버풀은 토트넘보다 하루 더 쉬고 8강전에서 선수 로테이션도 돌리면서 토트넘과의 주말 경기를 대비를 해놨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패배해도 전혀 고개 숙일 거 없습니다. 잘 싸웠다고 해줘야 합니다. 2월은 뭐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리버풀을 넘어도 결승전에 아스날 혹은 또 뉴캐슬이니까 토트넘에게 기회만 온 것일 뿐 트로피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 승리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본인의 골도 의미를 둔 것 같았는데 진행자들은 손흥민의 골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맨유 같은 팀에게 60분 만에 3대0을 만든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다면서 자부심이 있었고 위험했던 순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실수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모두가 한 팀으로 이겨내야 한다면서 동료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가장 보고 싶었던 건 손흥민이 코너킥 골을 넣고 포스터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마 언컷이 나오면 볼 수 있을까요? 포스터는 평점 4점이 나왔고 정말 포스터 때문에 패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스터를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네. 이 실점 후에 포스터도 정신을 차리고 그냥 감독의 지시 상관없이 뻥 축구를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클래식함 필요하고 포스터 골키퍼에게 특히 필요해 보입니다. 포스터는 빌드업 및 패스 빼고는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실점이나 다름없는 걸 막아준 거, 네,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네. 비카리오 골키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스터와 함께한 사진을 올렸는데 분명히 포스터가 더 키가 큰데도 그는 많이 실망한 듯 키가 줄어버렸네요. 네. 어깨가 좀 처진 것 같죠. 그리고 이 경기의 숨은 히어로는 스펜스라고 봅니다. 스펜스는 이번 경기에서 우도기 대신 왼쪽 풀백으로 나섰습니다. 스펜스가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자리를 잘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실험일 뿐이었는데 솔직히 2년 전 1250만 파운드에 데려온 거 이거 진짜 잭팟입니다. 아무리 봐도 최소 3천만 파운드의 풀백처럼 활약을 했습니다. 품목에서는 포로보다 훨씬 높은 7.7을 주면서 팀 내 5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호흡도 매우 좋아 보였어요. 특히 후반에 3번째 골을 만들 때 스펜스가 솔랑키를 향해서 롱볼을 보내줄 때 우도기의 그런 모습을 저는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스펜스의 완벽한 도움과 솔랑키 합작으로 60분 만에 3대0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 해외 팬은 스펜스의 단독 사진과 함께 스펜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남겼고 이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NG가 스펜서를 투입한 게 천재인 건지 이제서야 투입한 바보인 건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NG 감독은 이 경기 전에 스펜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도 코치들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스펜스가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인정한 거죠. 스펜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라도 동점이 될 것 같은 최악의 분위기에서 스펜스가 볼을 커트했고 그 시발점으로 손흥민의 미친 원더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리산드로가 손흥민에게 다그친 장면도 화제가 되었는데 현지 팬은 리산드로가 손흥민에게 자신감을 북돋워준 것이라면서 놀리기도 했고 이제 손흥민이 킥을 한다면 세트피스 코치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찍은 손흥민의 득점 장면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40도 정도로 쭉 솟아오르더니 갑자기 더 빠른 속도로 볼이 하강하면서 빨려 들어갔잖아요. 네. 이건 진짜 골키퍼도 절대 못 막죠. 킥을 할 때는 골키퍼는 가만히 지키고 있었고 볼이 날아올 때 이미 낙하 지점도 놓치면서 뒷걸음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팬들도 이 골은 다른 각도에서도 보고 싶다면서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골이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4일 전 사우스햄튼전에서 5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도 맨유에게 4골을 퍼부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토트넘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고 어느 순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과정들은 다 좋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골은 모두 약간의 행운이 있었습니다. 결국 볼이 굴절되면서 기회가 온 거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골은 완벽한 골이었죠. 네. 이번 경기에서 7골이 나왔는데 이 모든 골은 토트넘으로 인한 7골이었습니다. 맨유는 후반에 슈팅이 남발되면서 20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그들의 골은 모두 토트넘이 도와준 것일 뿐이었죠. 토트넘이 후반에 밀린 것도 맞습니다. 맨유가 주전 선수 3명을 후반에 투입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맨유에게 패배할 뻔했다 보는 팬들도 있던데 오히려 토트넘은 선수가 아예 전멸된 상황이었습니다. 베르너마저도 열이 너무 높아서 명단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엔지 감독은 이를 주전 10명이 부상자로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서 선수들이 더 자랑스럽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은 발걸음이 가벼우면서 맨유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맨유의 주장인 부페는 이 패배를 인정하는 듯 손흥민과 따뜻한 포옹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경기의 문제야 리산드로가 손흥민 레이더망에 걸리면서 마르티네즈에게 오히려 되갚듯이 충고를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리산드로는 이때서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더라고요. 네. 궁금했습니다. 맨유의 완패인데 설마 이 경기를 아쉬워할까 해서요. 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그냥 초토하더라고요. 역대 최악의 경기, 맨유의 코너킥 골을 본 적이 없다. 안토니가 출전한 순간 10명이 경기했다. 오나나를 쓰지 않은 건 오만이었다. 부상당한 오나나가 더 나을 거다. 우리의 천적은 리버풀이 아니라 토트넘이다. 이건 감독이 패배하게 만들었다. 디알로를 선발로 했어야 해. 코너킥 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도 거의 없고 완패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모두 잘해줬다고 봅니다. 아치그레이가 포스트의 발밑을 높게 평가하지 말고 드라구실은 치명적인 삽질 패스 나오지 말고 수비는 좋았습니다. 포로의 과감한 중거리 슛 때문에 선제골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사르도 엄청 많이 뛰어주면서 팀을 도왔고 비수마는 공간만 열리면 마치 댄서처럼 움직이면서 수비를 벗겨내버리는데 마지막 헤딩 슛 다음에는 상대 골대 하자. 메디스는 전반전용으로는 확실히 괜찮았고 손흥민, 클루셉스키, 솔랑키, 스펜스 완전 짱이었죠. 네. 맨유는 후반기에 다시 토트넘에 찾아와야 하는데 아모림이 그러더군요. 경기력은 지네들이 훨씬 좋았다고 단지 마지막 슈팅만이 아쉬웠을 뿐이라고요. 이 양반 그게 가장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맨유는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화력인데 자 토트넘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는 리버풀과의 또 빅매치입니다. 전반전에 앞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겨내기 어려울 텐데 우리도 하루만큼은 좀 쉬고 리버풀전 준비해 볼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